자, 전국에 계신 정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을 겨냥을 해야 되는 경마 같아요. 추석이 네. 10월 초죠. 그렇죠. 이번 주 이제 3주 남았나요? 3주 남았습니다. 네. 추석 뭐 언제는 총력전이 아니겠습니까만은 이제 또 특별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날 진짜 추석 되기 전에 경마에서 돈 끌고 그러면 진짜 춥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상 여러분께 올려드리겠고 여러분께서도 정말 단단히 맘먹고 실전 배팅에 임해주셔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합니다. 우리 박 소장이 6구경주, 원정이 되는 57경주, 임승진이가 3경주, 10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1000m입니다. 6등급의 연령 오픈 경주 모두 9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9번 볼드룰즈를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딱 3마리 팔릴 양상인데 일단 1번만 퀸 오브 캡틴을 성재가 타봤어요. 타봤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해낼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피드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데뷔전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고, 유독 22조 유충열 마방 마필은 또 이성재가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승부 적중률이 높아요. 이것저것 막 실수하고 8조 토마스도 뭐 블랙 사파이어 가지고 스타트 망치고 해서 다 잘렸는데 22조는 아주 꾸준합니다. 9번 볼드 룰즈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먼저 네, 자, 안쪽 1번 막 퀸 오브 캡틴이 인기도에는 아마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자, 원게이트를 잡았고 데뷔전에 1200m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주 못 뛰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1200m 데뷔전에 1200m는 그다지 넉넉한 그런 편성은 아니었고, 뭐 상대마들 자체도 그렇게 뭐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이번 경주 뭐 마찰과 작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게이트의 이점, 자, 거기에 이제 최시대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선행 아니어도 이미 1200m 소화를 해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막 퀸 오브 캡틴의 최적 전개 포지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일단 1번 막 퀸 오브 캡틴은 2세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2경주의 2세마 경주 상금이 많은 경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일반 경주에 나왔다. 야, 그만큼 좀 성적에 좀 욕심을 내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번 볼드 룰즈는 3세마로 데뷔를 했습니다. 다리가 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고 했던 말. 데뷔전 때 보니까 뭐 충분하게 전력을 만들어서 데뷔를 한 느낌을 줬던, 자, 1번 9번이 지금 설명이 나왔고, 6번마 스타라인이 공백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은경이라면은 직전에 빠른 레이스에서 추입하는 그림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선두권에 충분히 붙어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 스타라인 역시 1번, 9번과 더불어서 3강의 전력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중에요. 7번마 디펜딩 챔피언이 이게 지금 부산 경마장 한때 초반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1000년 동안의 동생이라는 그러한 어떤 네임밸류가 있습니다. 8월달 주행검사하고 한 넉 달 만에 나와서 몸뚱이가 20몇 킬로 불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졸전을 치러버렸는데, 자, 이번에도 뭐 시원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정상 주기에 또 전진구 감량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디펜딩 챔프의 잠재력까지는 개인적으로 관심권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자, 19조 마방 신예 마필, 최근에 이제 19조 마방 신예 마필들이 뭐 두각을 조금
못 보였어요. 뭐 현장에서 인기만 팔렸지 못 보이는 모습을 좀 몇 번 봤는데, 자 이번에는 좀 준비 과정이나 주행 검사였던 모습 상당히 뭐 합격점을 좀 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5번 마 디바이드 윈드라는 마필. 자 경환이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외산 3등급 하이섹시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조금 밀리는 듯 하지만은 또 위에서 또 추진을 가하니까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순발력적인 부분 전혀 뭐 문제가 없고, 뭐 직선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밀고 때리고 해봤습니다만 19점 하방이 그렇죠. 주행 검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자, 5번마 디바이드 윈드라는 마필 말씀드립니다. 봐주죠. 일단 뛰어본 신마란다. 뛰어본 애들이 지금 외곽에 밀려났기 때문에 뭐 하늘이 도와줘서 어떻게 우당탕하면서 튀어나오면 모를까. 일단 좀 점수를 좀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역시 신마 두 마리가 눈에 띕니다. 오경환이의 디바이드 윈드도 좋은데, 저는 그 크리스티아누를 놓고 갈 생각이에요. 5번 디바이드 윈드도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쨌든 제키 필라라는 마필 기본 능력이 상당히 괜찮았던 휴양마였습니다. 그 휴양마하고 나란히 붙어 뛰면서 참 평가하기 좋게 뛰어주더구만요. 흙도 좀 맞춰가면서 신마로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그 주행심사 단판으로 다 보여줬고, 또 잘 나가는 한센의 자마인데다가 부담 중량도 그때 55kg를 달았어요. 53에다가 이제 웨이트 패드 조금 더 얹어서 55 달고, 그 기온배가 아주 뭐 널널하게 끌고 들어왔는데, 디바인드 윈드와 함께 멋진 대가리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그래요. 주행 검사 모습 그리고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 과정 양쪽에서 뭐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1번 크리스티아누는 주행 검사 때 진짜 보여줬고 다 보여줬고, 또 5번 디바이드 윈드는 주행검사 후에 조교를 통해서 그러면 좀 확 늘어난 모습. 1번, 5번 두 마리의 관심마가 당연히 설명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야라나 아일캣이 데뷔전 때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데뷔전하고의 조건은 천지차이죠. 데뷔전 때는 1번 게이트에서 아주 레이스를 뭐 효과적으로 제대로 풀었다면, 자, 이번에는 11번으로 밀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편성도 짱짱해져 버렸습니다. 김정훈이가 11번에서 이거 뭐 어떻게 전개를 풀어나갈지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아일캣은 이번에는 빨간불이 좀 켜진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10번마 스마트댄서가 직전에 제주 특별자치 그 브리즈업 경매 특별 경주였죠. 자, 거기에서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거리도 1200이었고 편성도 좀 짱짱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또 진겸이가 최근에 말 타는 게 완전하게 좀 물이 올랐다라고 평가할 만큼 지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10번마 스마트 댄서까지는 관심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만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드렸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빠른 마필이 이제 외곽적으로 좀 보이는데, 그 1번 행운 스토리가 역시 선두권에 너무 그 적극적으로 오바질하면서 그 붙어가려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은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직선줄에서 쭉쭉 뻗어주는 맛이 부족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뛰는 마필인데, 그래도 기본 골격이 참 잘 잡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체형으로서 6등급에서 1승을 못하고 승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최악의 경우는 2등, 3등만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1번 게이트가 뚝 떨어졌고 선두권이 조금은 흔들려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행운 스토리 뭐 대가리 인기 그대로 인정해 줄만하다 말씀드립니다. 완전. 네, 4번마 아이마델이 이게 참 골칫거리인데 좀 변화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연명 기수로 안정을 싹 교체를 해놨고,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 가지고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깝깝한 상황인데, 직전 경주 딱 보니까
뭔가 마필이 좀 이제는 좀 변화가 좀 오는 시기가 아닌가. 팔전을 뛰는 동안에 아무런 뭐 느낌이 없었던 마필이 막판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 좋아짐과 동시에 이제 1점 하방에서 유연명 기수로 안장을 싹 교체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변화적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4번마 아이마델이 원정인의 관심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3경주를 이제 임승진이가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온다 쪽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말은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1번마 행운 스토리입니다. 데뷔하고 나서 골망염 때문에 한 2번의 공백을 가졌단 말입니다. 다리가 되게 좀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기복을 보였던 말이 1번 행운 스토리인데 최근에는 꾸준하게 그쪽이 좋아지면서 정상주기 출전입니다. 아마도 지난번에도 저 프로네이스 1군말 프로네이스하고 강력한 병합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1군말 프로네이스를 아주 잘 쫓아다니면서 전력의 상승세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 조인권이로까지 안장을 바꿨습니다. 1번 행운 스토리를 인정하면서 승부에 들어갈 건데요. 얼레벌레 팔릴 말이 좀 있습니다. 몇 마리가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눈에 띄는데 이 중에서 7번마 통합불패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할 거예요. 체중이 좀 시원하게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으로 현장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대려 불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차없이 잘라버렸는데 그러고도 나름대로 기본기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체중 체크 좀 하십시오. 일단 조조 강도를 좀 올려놓는 걸로 봐서 현장에서 좀 빠져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빠져나왔을 때는 7번마 통합불패는 이번에는 꼭 안고 가되 노림수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7번 통합불패는 이제 예양가가 빠져버렸어요. 지난번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예양가가 빠졌다고 보고 있고 1번에 붙여서 그야말로 영양가 만땅인 말 악기발이 가꾸신 말이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강력한 승부를 겨냥을 하는데 일단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1번만 행운 스토리에 붙여서 제대로 때려낼 말 한 마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하셔서 확인하시고 또 한구라까지 아울러서 같이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600입니다. 6등급의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요마필이 기습으로 좀 때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마필이 7번마 가속 트리플입니다. 안쪽에 1번마 세다도 있고요. 신의 마필 브레이킹 뉴스라는 마필도 뭐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는 합니다만 자, 외곽에서 7번마 가속 트리플이 선입권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뭐 단촐한 7마리 편성이고 직전 경주 1300m에서 뭐 나름대로 그럼을 보여줬는데 이 내측 기대임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내측 기대임이 있는 마필이라 하만식 기수가 좀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안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내측 기대임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1600m이기 때문에 앞이 빠른 마필들이 없는 그러한 틈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7번마 가속 트리플의 선입권 그대로 버티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박수영. 5번마 삼성 블레이드죠. 단승식 한 1.3배 정도 마감될 것 같은데 다시 만난 골든 트로피나 물론 골든 트로피가 지난번에 뭐 최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만난 놈이나 지구력 부족한 뭐 순발력 마필들이나 모두 삼성 블레이드가 다 직선주로 해서 제압할 수 있는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600m이기 때문에 4코너까지의 전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직선주로 해서는 가뿐하게 7번 먼저 나가면 바깥으로 빼면 되고요. 뭐 꼴찌로 따라가도 7번째니까 삼성 블레이드가 빠지는 그림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자막이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승진이는 1번만 세다.
28조 화물선 내에 있다가 옮겨온 지가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아마 옮겨온 걸로 알고 기억이 나고 있고 7월, 8월 4번을 지금 뛰고 있는데 이 말 역시도 저는 적정거리가 1600, 6등급 1600에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꼬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랬던 말인데 자 이번에 아주 지난주부터 제대로 칼을 갈아댑니다. 혈통적으로 니온필로닐 자마라서 발전 가능성은 무조건 없어요. 없는데 여기가 지금 말 7마리 편성이고 또 일본 세다의 주폭, 꾸준함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세다가 아니라 세다 이거 세다라고 해야 돼요? 세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세다라고 읽어야죠. 읽는 거. 누가 세다라 그래요? 근데 말 뜻이 이게 하나 둘 셋 세는 거면은 예. 뭐예요? 세다죠. 세답니다. 순간적으로 결정해 버렸어.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5경 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금요일조마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소장 듣습니다. 금요경마 이제 첫 번째 이제 혼전이 되겠는데요. 혼전 경주에서 배당을 우리 원정일련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번 경주의 두레박은 가져가야 될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1300m지만 1200에서 보여준 그 걸음의 여유가 있었고 일단 충분히 지켜봐온 애들이에요. 대충 다 한계를 드러냈고 조금 변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남아있는 애들조차도 아주 시원하게 한 방에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뛰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2번 뛰어서 지난번에 확실히 보여준 경주의 두레박은 더 보여줄 것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도 편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주의 두레박에 지속될 수 있는 상승세의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은 이제 배당마 한 마리를 좀 이번 경주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4번마 퀸즈 블릿입니다. 한때는 발주가 안 되는 그 출발 불량기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직전에 이제 조창욱이가 스타트를 또 잘 받아내더라고요. 막상 또 받아내니까 시원하게 한 발을 못 뛰는 모습이었는데 나름대로 끈기는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착차가 없는 2등 했던 말하고 착차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발주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체구가 작은 말입니다. 부담 중량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52.5로 확 떨어져 버렸고 오경환이가 말 타는 게 좀 조시가 났어요. 얘가 부산에 내려간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적응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마 퀸즈 볼릿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련의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혼전입니다. 혼전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게이트 외곽에 있는 마필 포함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이 모두 다 선행을 가서 보여낸 성적이에요. 9번부터 12번까지. 자, 9번부터 12번까지 모두 다 선행을 가서 보여준 성적이고 그 가운데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9번과 12번입니다. 시티 위너와 메가원 두 마리가 또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나바라나 이제 블랙파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때리고 있다가 기습 선행 나가서 그대로 버티는 전력이라 믿어 못 믿어 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기도에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승 연투를 가지고 있는 9번마 시티 위너와 12번마 배가원 여기에 자 지금 박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6번마 경주의 두레박까지 현장 배당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3두의 마필들로 짜여진 경주예요. 자 중요한 건 시티 위너가 선행을 가던 배가원이 선행을 가던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던 6번마 경주의 두레박은 경주 코스의 이점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 모은다고 뭐 깜빡이라고 무시할 경주가 아니에요.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원정일이가 믿고 들어가는 마필은 6번마 경주의 들여박이 맞습니다. 자, 승급 전에 이래저래 인기도에 좀 빠져있고 이래저래 이놈 간다 저놈 간다, 소스가 정말 난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배당이 높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원정일이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 6번마 경주에 두레박 놓고 후착 배당 쪽으로 포커스 두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 5경주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짭짤하게 앙고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사 등급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10마리 출전입니다. 저희 정복전 방송에서 데뷔 전 때부터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고 말씀드렸던 10번마 영희시대가 이제 승부전을 치르고 있고, 두바이 포워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제 관심의 정점에서는 내려온 6번마 대거 축제, 수마력 좋은 메텔리차 인기도가 조금은 분산될 수 있겠습니다. 복병도 한 마리 정도는 꼽아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딱 도전해보는 정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충 한 5마리 정도가 인기도를 양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6경주는 기수가 워낙에 공을 지금 들이면서 조교를 하고 있고, 실전에서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조심조심 사고를 대비해가면서 아주 완벽한 기승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때기 속에서는 이미 와 있는 충마이기 때문에 쌍승시까지 얹어서 강축으로 놓고 때리는데, 나머지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도 한 마리가 조금 부실한 구석이 있어요. 그거 뒤로 제껴놓고 한 방으로 강하게 때리면서 나머지 한 마리만 넉넉한 수준에서 맞춰간다면 중반부 좋은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6경주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일경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 박 소장과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앙고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200의 4등급의 10마리인데 바로 이어서 또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금요일경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준메인 승부처를 막 언급을 좀 드리면서 표현하기를 인기도에 팔리는 마필 한두는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번 7경주는 그와 반대입니다.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왜 인기를 모으는지조차 이해가 지금 가지 않는 그런 판때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영광의 파크가 인기마입니다. 얘가 지금 더 보일 거름이 더 있을까요? 저는 이 영광의 파크가 20전을 뛰는 동안 미창만 5번, 우승 2번인데 직전에 입상도 정말 조선군 기수가 10번 게이트 달고 최적의 코스, 정말 더 이상 잘 탈 수 없을 만큼 잘 타줬고, 모래를 피하는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두권을 자리를 잡아서 레이스를 풀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4번막 9던맨도 이것도 조교가 짧고 약해요. 원게이트 최적의 전개 조건에 진겸 기수가 더 이상 잘 탈래야 잘 탈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쥐어 짜낸 그런 마필들이 대끼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끼리는 없습니다. 대끼리는 없고, 이 팔리는 4번과 5번도 원정일이 주력 막건으로 보지 않아요. 팔리니까 가져가는 마필이지. 원정일이 이번 경주 메인 경주 7경주 딱 보는 놈 2마리 있습니다. 2마리 그놈들이 원틀이에요. 4번 5번 빠지면 그야말로 7경주에서 판때기 진짜 한번 엎어보는 상황이 됩니다. 자, 4번 5번 들어오면 조금만 먹겠고요. 원정일이 노리는 2마리 그거 들어오면 부산 금요일 7경주는 상황 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금요일경마 7경주입니다.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3등급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노려볼 만한 마필이 꽤 있습니다. 노려보는 것도 한번 배팅해보자가 아니라 아예 노림수 축으로 한번 세워보고 싶은 마필이 딱 3마리가 출전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번 8경주 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일단 3번마 도쿄블루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지만은 한 번 더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모습이 도쿄블루가 데뷔 이후에 가장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선입으로 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발빠른 외곽 마필들의 움직임에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낑겨 들어가지 않을 조인공 기수의 제기승이기 때문에 인코스 이점까지 잘 활용한다면은 뭐 승급전 첫승까지도 저는 이번 경주에서 달성 가능성이 충분하다. 배팅 가치가 충분한 도전 마필 되겠습니다. 완전 에이스 코리아가 저는 세 보여요. 이 마필이 이제 2세마고 승급전이고 늘어난 거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에이스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뭐 1등급 직전 경주 데뷔전 혼합 4등급에서의 에이스 코리아는 뭐 거의 뭐 조교하듯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경주 적응 차원 발주하면서도 외곽으로 기대했고 순발력도 늦었고 그냥 기본기로 그냥 선행을 가서 그냥 감하기를 돌아온 거예요. 자, 이번에 1200m고 승급전이고 자, 아직은 2세마라는 포인트가 남기는 합니다만 저는 에이스 코리아가 얼마나 뛸지 입상의 여부는 뭐 당연히 뭐 저는 우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에이스 코리아의 잠재력 이번 경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번마 하이섹시까지는 관심권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6일 날 뛰고 지금 넉 달 만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5월 26일 날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 전주에 나와야 되는 말인데 상태가 안 좋아서 2주 동안 딜레이를 시켰고 그러면서 조금 나아져서 출전하는 건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빠이 가서 깨졌습니다. 자, 16주 넉 달을 쉬었는데 저는 그쪽 그 다리 쪽이 완벽하게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말입니다. 발주가 안 돼서 애를 먹었던 데뷔 초의 모습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발주까지 완벽하게 되고 있고 또 힘도 있고 주폭도 있고 파워도 있고 또 등치도 있고 오랜만에 나왔지만 18번 하이섹시의 입상 가능성 높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800에 3등급에 8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구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1번마 오션라인이 거리가 줄여서 내려온 거 1800, 1900에서 1800으로 내려온 거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어요. 1900m 늘어난 거리에서 굉장히 유현명 기수가 노련하게 잘 타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뭐 출전 두수도 적고 또 호흡도 맞춰봤고 거리도 줄였고 게이트도 잘 잡고 있고 1번 뭐 오션라인 뭐 조건상 1번 뭐 오션라인은 충분히 뭐 입상권 한 자리에는 지켜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1번 뭐 오션라인 임승진이는 4번마 무적 신화입니다. 지난번에 2착을 했는데 이게 어쩌다 온 게 아니죠. 제가 직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뭐 땡땡이 끼도 있고 말이 좀 안 뛸려는 끼가 있었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렸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3정 의견에 붙여서 디바인킹이 점배당 깜빡이 팔릴 때 무적 신화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잡았단 말인데 그때 그 조시 분명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온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자신 있는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단출한 편성이지만 마필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조금씩 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오션라인부터 어쨌거나 3등급에 올라서 당치에 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편성이 약하니까 되지 않을까가 이제 벌써 몇 번 됐어요. 자, 이번 경주 이제 아예 1번 게이트까지 뚝 떨어졌고 지금 4번마 무적신화도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지난번에 승부로 제가 주력마권 아주 깔끔하게 승부로 때려드렸던 바로 그 마필입니다. 힘 안배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 그거였죠. 힘 안배 제대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막 서둘러서 깨지고 페이스에 말려서 깨지고 하다가 조성권이가 참 우연찮게 저는 잘 탔다고 보는데 요 마필만큼은 또 조성권이가 금요일 날 기승할 수가 없게 된 점이 좀 아쉽네요. 어쨌든 송경희 기수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출전 누수가 많아서 전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승권이가 말 타는 거 동영상 한 번만 돌려보고 타더라도 저는 연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구경주 준메인 승부처인데요. 딱 2마리 엮어서 원틀 막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픈해드린 무적신화의 연투입니다. 먹여준 놈이 또 먹여준다. 무적신화 연투 기대하면서 한방 막권 추천을 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도전권이 있죠. 그거를 3복승으로 엮든지 아니면 배당 상황 봐가면서 받쳐가는 그런 공략으로 쓰면서 구경주 꼭 적중으로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적신화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말이다. 연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 소장의 금요일 구경주입니다. 방송 준메인 승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장주고요. 1400입니다. 2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금요정마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이자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인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외곽이 12 터프컨트리가요. 경주거리 줄인 거를 저는 가장 좀 세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액면에서 1번 4번이 세 보입니다. 저도 1번 4번을 좀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12 터프컨트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죠. 1200m, 1400m 격 차이는 좀 있다라는 겁니다. 1200m는 앞장 까는 놈들이 무조건 재미가 있어요. 근데 터프컨트리 같은 경우가 외곽에서 선두권 나가기 때문에 1400m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승급전이고 승급전에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만 배당으로서 12 터프컨트리가 가지고 있는 감량의 이점, 게이트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전개적인 이점, 저는 이번 경주 배당으로는 12 터프컨트리가 내줄 수 있는 공략권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죠. 인기마 2마리가 좀 추입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경주 오전장 중반부의 그 주로 특성도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행마 주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그 점에 좀 입각해서 앞선에서 뛸 마필 가운데서 배당이 괜찮을 마필 3복승까지 좀 넓게 보면서 7번 원더풀 투데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출전이 6월 30일인데 그때는 좀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꺾어드렸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전기가 괜찮습니다. 7번 원더풀 투데이 배당으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10경주에서요 임승진이가 승부로 준비한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1번 우아하고 4번 아이원이 2마리가 인기를 모을 거라고 양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3 우아의 아이원 막권이 깜빡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 깜빡이 막권은 저와 여러분의 승부 막권에 없습니다. 한 마리는 아예 삭제고요. 한 마리는 대가리 인정. 혈통적으로도 단거리 1400하고 딱 어울리는 말. 또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말을 포기하고 이 말을 타고 있다라고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던 말입니다. 자, 그놈은 대가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불안한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놓고 갬블이고 일단 깜빡이는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중에 여기에서 기습선행 앞장을 깔 놈이 한 마리 있어요. 직전에 나와서 임승진이가 이제 내용을 주 무기로 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일날 내용이 좋더라고요. 우리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데리고 가봤는데 스타트부터 아예 잡고 늘어집니다. 경주 끝나고 알아봤더니 충분히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작정하고 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뭔가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아예 승부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만들고 나와서 기습적으로 앞판까지 노리고 있는 말 그 각구시만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강력한 갬블이고 뜨거운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접수해 놓고 있어서 기대감 만땅의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자, 금요일 10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크게 웃으면서 경마장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9월 15일 금요전마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토요전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